스위스 추리히 국제공항 대합실에 긴급 상황을 알리는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의사를 불러요 라고 외쳤습니다. 바닥에는 값비싼 정장을 입은 노인 한 명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공항 의료진들이 달려왔지만 그들조차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응급차가 오려면 아직 10분은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때 구경꾼들 사이에서 22살 정도로 보이는 한국 소녀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더기 같은 배낭을 메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그녀의 모습은 주변에 잘 차려입은 승객들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소녀가 무릎을 꿇고 노인의 손목에 손을 댔을 때 주변 사람들은 뭘 하는 거야? 라고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불과 몇 분 후 노인이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체 소녀가 뭘 한 거지?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 한국 소녀에게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특별한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흘 전, 김주아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22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이었습니다. 그것도 꿈에 그리던 유럽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배낭여행은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그녀에게 이번 여행은 3년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주아야, 몸 조심해라. 외국 물은 함부로 마시지 말고. 할아버지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주아는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정말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김주아는 어려서부터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구석진 자리에 앉았고 발표 시간만 되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친구들은 그런 그녀를 투명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주아를 안쓰러워하며 자주 말했습니다. 주아야,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란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고 실력이란다. 하지만 주아는 할아버지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도 주아는 창가 자리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지만 I don't speak English라고 중얼거리며 고개만 젓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스위스 추리히 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주아는 배낭을 꽉 붙잡고 사람들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공항 곳곳에는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와 색 바랜 청바지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대합실에 앉은 주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비행기 기내식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하지만 공항 식당의 메뉴판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햄버거 하나가 20프랑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2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죠. 주아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컵라면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배고프면 이거라도 먹어라며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받으러 카페에 가면서 주아는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누군가가 저 아시아 애는 왜 라면을 가져왔지? 고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아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10일 동안 버텨야 했거든요. 구석진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라면을 먹으면서 주아는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의사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양의학이 아닌 전통 한의학을 공부한 한의사였죠. 주아야, 우리 조상들의 의학은 정말 신비로운 거란다. 맥만 짚어봐도 그 사람의 몸 상태를 다 알 수 있고 침 한 번 놓으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릴 수 있단다. 할아버지는 자주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주아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침이냐며 시큰둥했죠.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하는데 손목만 만져서 뭘 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가르쳐 주려 했습니다. 이건 태연혈이고 이건 신문혈이란다. 여기를 누르면 가슴이 답답한 게 나아진다. 주아는 귀찮아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집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라면을 다 먹고 나니 이제 정말 스위스에 온 것이 실감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알프스 산맥이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 혼자서 버텨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돈도 넉넉하지 않고 무엇보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주아는 배낭을 꽉 껴안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잘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때의 김주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주아는 취리 시내의 한 저렴한 호스텔에서 눈을 떴습니다. 6명이 함께 쓰는 도미토리 방이었는데 다른 배낭여행자들은 모두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옆 침대의 금발 소녀가 주아에게 물었습니다. 코리아, 주아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 K-팝, 나 방탄소년단 정말 좋아해요. 소녀가 신이 나서 말했지만 주아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다른 여행자들이 오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동안 주아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혼자만의 여행 계획이 있었거든요. 호스텔을 나온 주아는 트램을 타고 취리히 호수로 향했습니다. 가이드북에서 본 그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트램 요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루 패스가 13프랑이나 했거든요. 주아는 계산기를 꺼내서 남은 예산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다가는 일주일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결국 트램 대신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1시간을 걸어서 도착한 취리히 호수는 정말 그림 같았습니다. 맑은 물 위로 백조들이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었고 멀리 알프스 산맥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아는 벤치에 앉아서 준비해온 샌드위치를 꺼냈습니다. 호스텔 근처 슈퍼마켓에서 가장 싼 재료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맛은 별로였지만 배고픔을 달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옆 벤치에서는 중년 부부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온 듯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와인까지 곁들이며 여유롭게 풍경을 감상하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파리, 로마, 부인이 물었습니다. 둘 다 가지 뭐. 시간도 돈도 충분하잖아.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주아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은 여행이라고 해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지만 자신에게는 정해진 계획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취리 구시가지를 둘러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보던 주아는 당황했습니다. 길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스마트폰에 GPS를 켜려다가 로밍 요금이 걱정되어 다시 껐습니다. 결국 지도를 들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같은 곳을 2번이나 돌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영어로 길을 물어보려 했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Excuse me. 주아가 용기를 내어 한 청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듣지 못했습니다. 주아는 차마 어깨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물러섰습니다. 3번째 시도 끝에 친절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독일어로 길을 설명해 주셨지만 주아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어, 몰라요. 주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주아를 바라보더니 손짓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주아는 고맙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찾아간 그로스민스터 성당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관람료가 따로 있다는 안내문을 보고는 포기했습니다. 밖에서 사진만 찍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들의 메뉴 가격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파스타 한 그릇이 30프랑이 넘었습니다. 결국 주아는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빵과 치즈, 그리고 물을 사서 공원에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혼자 벤치에 앉아서 간단한 식사를 하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을 것입니다. 주변에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주아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주아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동네 경로당에 가서 바둑을 두곤 했습니다. 오늘도 그러고 계실까요? 주아가 없어서 저녁은 제대로 드실까요? 걱정이 되어서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국제전화 요금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대신 간단한 문자만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잘 있어요. 스위스 정말 예뻐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정작 주아 자신이 걱정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힘든데
남은 나흘을 어떻게 버틸까요? 호스텔로 돌아가는 길에 주아는 약국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진열창에는 각종 의약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주아야, 외국에서는 약값이 비싸단다. 몸이 아프면 이것들을 기억해 두어라. 할아버지는 주아에게 몇 가지 혈자리를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두통이 있을 때 누르는 곳, 배탈이 났을 때 마사지하는 방법 등등. 하지만 주아는 그때도 할아버지, 그런 건 미신이에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할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알려준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외국에서 혼자 지낼 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하지만 주아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손으로 누르는 것만으로 아픈 게 나을까요? 호스텔에 도착한 주아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느라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때 문득 할아버지가 알려준 다리 마사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뭐 해볼까? 주아는 혼자 중얼거리며 종아리를 주물렀습니다. 신기하게도 정말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주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냥 마사지 효과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의 지식이 완전히 쓸모없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일은 더 알찬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주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몰랐습니다. 내일 자신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죠. 사흘째 되는 날, 주아는 베른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스텔을 체크아웃하고 취리히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국내선으로 베른까지 가는 것이 기차보다 조금 더 저렴했거든요. 공항에 도착한 주아는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앞에 서 있는 승객들은 모두 자신 있게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지만 주아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넥스트, 직원이 불렀습니다. 주아는 떨리는 손으로 여권과 항공권을 내밀었습니다. 베른, 투 베른, 어눌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체크인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게이트까지 가는 길에 주아는 실수를 했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배낭 속에 넣어둔 물병을 깜빡한 것이죠. 노 워터, 보안 요원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주아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뒤에 서 있던 승객들이 짜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쏘리. 주아는 연신 사과하며 물병을 버렸습니다. 겨우 보안 검색을 통과한 주아는 게이트 근처 의자에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작은 일에도 이렇게 당황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머, 저분이 쓰러지셨어요.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아가 고개를 돌려보니 게이트 반대편에서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구경만 할 뿐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의사 있어요? 의사.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주아도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가쁘고 불규칙했습니다. 저 증상은... 주아의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주아야,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면 그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란다. 뇌졸중이라고 하지. 이때는 1분 1초가 중요해. 할아버지는 예전에 그런 환자를 여러 명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응급처치를 했는지도 자세히 설명해줬죠. 하지만 주아는 그때 할아버지, 요즘에는 구급차가 있잖아요. 그런 옛날 방법이 뭐가 필요해요?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할아버지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구급차가 와도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환자의 상태는 계속 악화될 수 있었거든요. 공항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응급차는 언제 와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지금 호출했는데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10분, 뇌졸중 환자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말했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주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충동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뇌졸중 환자에게 어떤 혈자리를 눌러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처치해야 하는지. 하지만 동시에 망설임도 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잘못했다가 더 큰일이 나면 어떡하지?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불쌍한 애라며 혀를 끌끌 찼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쓰러진 노인의 호흡이 더욱 가빠졌습니다. 얼굴색도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아야, 의학이라는 건 사람을 살리는 거란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야. 주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구경꾼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면서 주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주아는 쓰러진 노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 아가씨가 뭐라는 거지? 누군가가 수군거렸습니다. 의사인가 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아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을 기억하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일 뿐이었습니다. 주아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을 재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세 손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천천히 눌러봤습니다. 맥박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던 금맥의 증상이었습니다. 얘가 지금 뭘 하는 거야? 뒤에서 누군가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아는 그 시선들을 의식하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이상 끝까지 해봐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혈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백회열. 아니, 지금은 인중혈부터. 주아의 손이 노인의 인중 부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과연 주아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효과가 있을까요? 주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눈앞의 환자가 더 중요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기억하는 게 맞나요? 주아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응급처치 순서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인중혈을 자극해서 의식을 되찾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아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인중 부위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적당한 압력을 가해 눌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위험하지 않아? 뒤에서 누군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아는 집중했습니다. 인중혈을 10초 정도 자극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백회열이었습니다. 노인의 머리 정수리 부분에 손을 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더욱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시아 여자애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설마 마사지라도 해준다는 건가? 응급차 오기 전까지 그냥 놔둬야 하는 거 아니야? 주아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이상 끝까지 해봐야 했습니다. 백회열을 자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보다는 덜 가빠 보였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주아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렀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던 다음 단계를 떠올려 봤습니다. 손목의 신문혈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문혈은 여기. 주아는 노인의 손목에서 맥박이 뛰는 부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쪽 움푹 들어간 곳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이때 공항 의료진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잠깐, 뭘 하고 있는 거죠? 응급처치 하고 있어요. 주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료진이세요? 간호사로 보이는 여성이 물었습니다. 주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럼 비켜주세요. 전문가가 처리할게요.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아가 신문혈을 자극하고 있던 노인이 희미하게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조금 안정된 것 같네요.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었나? 저 여자애가 뭘 한 거지? 의사도 아닌데 어떡해?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주아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방법을 쓴 거죠? 침술이요. 아니, 침은 없고 손으로만. 주아는 어눌하게 설명했습니다. 침술,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서 배우신 거죠? 할아버지가. 주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때 노인이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지만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노인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정말 깨어났어. 믿을 수 없어. 간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지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주아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이 주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도와주신 건가요? 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하신 거죠? 의사이신가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걸. 주아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때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여기요. 간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구급대원이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네요. 맥박도 정상 범위고 처음 신고받을 때와 상황이 다른데요. 이분이 응급처치를 해주셨어요. 간호사가 주아를 가리켰습니다. 구급대원이 주아를 보며 물었습니다. 의료진이세요? 아니요. 주아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떤 처치를 하신 거죠? 주아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몇 군데를 눌러줬어요. 구급대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가 안정되어 있으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들것에 누우면서도 계속 주아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름이 뭐예요? 김주아예요. 주아가 대답했습니다. 김주아 씨. 노인이 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이름은 마르코 벤투리입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주아는 얼떨떨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 사람을 구한 걸까요? 응급차가 떠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주아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어디서 배운 거죠? 주아는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망가고 싶었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정말 사람을 살렸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주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말했던 것들이 정말 다 맞는 걸까요? 그동안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건 아닐까요? 주아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말이죠. 베른에 도착한 주아는 예정보다 하루 일찍 다시 취리히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르코라는 노인이 자꾸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분은 괜찮으실까요? 호스텔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주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주아 씨인가요? 저는 마르코 벤투리입니다. 유창한 영어 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아, 마르코 씨. 주아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공항에서 연락처를 알아봤습니다. 실례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마르코의 목소리는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이 있으시다면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아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외국인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와주시겠어요? 취리 시내에 있습니다. 마르코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다음 날 오후, 주아는 마르코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취리히에서 가장 고급스럽다는 바우어, 오라크 호텔이었습니다. 주아는 가이드북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하룻밤에 1000프랑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여기가 맞나? 주아는 호텔 입구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문지기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마르코 벤투리 씨를. 주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벤투리 회장님을 찾으시는군요. 문지기의 태도가 갑자기 정중해졌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김주아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문지기가 전화를 걸더니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펜트하우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로 가장 위층까지요. 펜트하우스.
주아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에 도착하자 마르코가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캐시미어 가디건에 깔끔한 바지, 그리고 반짝이는 구두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김주아 씨,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르코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간 주아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거대한 거실, 값비싼 그림들, 그리고 취리의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까지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공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마르코가 소파를 권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곧 정장을 입은 직원이 고급차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주아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셔본 차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마르코 씨는 뭘 하시는 분이세요? 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르코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투리 파마슈티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의 다음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꽤 큰 회사입니다. 직원이 2만 명 정도 되고요. 마르코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2만 명? 주아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구한 사람이 그런 큰 회사의 회장이었다니요. 하지만 어제 일이 없었다면. 마르코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의사들이 말하기를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주아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운이라고요? 마르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던데요. 어떻게 그런 정확한 처치를 하셨는지. 마르코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입니다. 급성 뇌경색이었어요. 골든 타임 내에 적절한 처치를 받아서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주아는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할아버지가 설명해준 내용과 비슷했습니다. 김주아 씨는 정말 의사가 아니신 건가요? 마르코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대학생이에요. 주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기술을? 주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의사셨어요. 한의사. 마르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전통 한의학을 하셨어요. 어려서부터 조금씩 가르쳐 주셨는데. 놀랍습니다. 마르코가 감탄했습니다. 동양의학 말이군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동양의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주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 들어 서양의학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마르코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제가 앓고 있는 병 때문에요. 무슨 병이세요? 고혈압과 스트레스성 심장 질환입니다. 10년째 약을 먹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어요. 마르코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아는 문득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양의학은 증상을 억누르는 거고 동양의학은 근본 원인을 찾는 거란다. 혹시 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맥을 한번 재봐도 될까요? 마르코가 놀란 표정으로 주아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제대로 못 봤지만 지금은 차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르코가 소매를 걷어올리며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주아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세 손가락을 나란히 놓고 맥박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맥박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집중하니 할아버지가 말했던 여러 가지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맥이 약간 침하고 현맥의 성질이 있네요. 주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마르코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스트레스가 많으시고 간 기능이 좀 떨어져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아가 잠시 멈췄습니다. 술을 자주 드시나요? 마르코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맥에서 느껴져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르코는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고 접대로 술도 자주 마십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다고 나왔어요. 주아도 자신이 놀랐습니다. 정말로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맞았던 것입니다. 김주아 씨, 마르코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주아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움보다는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혹시 며칠 더 스위스에 머물면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주아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할아버지의 한의학을 더 자세히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주아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마르코를 도울 수 있을까요? 주아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마르코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자신이 정말 그런 중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주아가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마르코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날 밤, 주아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주아야, 어떻게 지내고 있니? 할아버지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아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공항에서 사람을 구한 일, 마르코가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맥진으로 정확한 진단을 했던 것까지.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주아야, 이제야 깨달았구나. 할아버지, 사실 그동안 할아버지 말씀을 안 믿었어요. 미안해요. 괜찮다. 직접 경험해봐야 아는 거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정말 제가 그분을 도울 수 있을까요? 너무 큰 일인 것 같아서. 주아야, 할아버지가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다. 할아버지가 잠시 멈추셨습니다. 뭐요? 할아버지는 단순한 한의사가 아니었단다. 서울대학교 한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30년간 대학병원에서 동서의학 협진을 했단다. 주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때는 동양의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서 조용히 지냈단다. 하지만 주아에게 가르쳐준 것들은 모두 학문적으로 검증된 것들이야. 주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분이었다니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단다. 외국인 환자를 침술로 살린 적이 있지. 그때도 모든 사람이 놀라더구나. 그럼 제가 정말 그래, 주아야, 너에게는 재능이 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란다. 할아버지와의 통화를 마친 후 주아는 마르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제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고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물론입니다.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음 날부터 주아는 마르코의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마르코가 마련해준 조용한 치료실에서 매일 2시간씩 만났습니다. 첫 번째 치료에서 주아는 마르코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감기 울결이 심하세요. 그 때문에 심장에도 부담이 가는 거예요. 주아가 설명했습니다. 감기 울결이라는 게 뭔가요? 간에서 기가 막혀서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서양의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동양의학에서는 많은 병의 원인이 되는 증상이에요. 주아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침 대신 손가락으로 혈자리를 자극했습니다. 태충혈, 간수혈, 신문혈 순서로. 신기해요.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몸이 점점 편해지는 게 느껴져요. 치료 일주일 후 마르코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정상 수치로 떨어졌어요. 마르코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정말요? 주아도 놀랐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해봤는데 의사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더군요. 마르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마르코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김주아 씨, 저는 그동안 모든 걸 돈과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마르코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건 다른 곳에 있다는 걸.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아무 대가 없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것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인 저를. 마르코의 눈에 감동이 어렸습니다. 치료 2주 차가 되던 날, 마르코가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김주아 씨, 우리 회사에서 동양의학연구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책임자로 와주시면 어떨까요? 저요? 주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도 함께 모시고 싶어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결합한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주아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을 투명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대한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는 제안을 받다니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학생이에요. 자격도 없고 자격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마르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사람을 살리고 싶은 진심 말이에요. 그때 마르코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마르코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소피아입니다. 마르코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에요. 5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5년 만에요? 제가 일에만 매달려 살면서 가족을 소홀히 했거든요. 딸과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제가 많이 변했다고 하네요. 전화 통화를 마친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김주아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저를 치료해 준 건 몸만이 아니었어요. 마음도 치료해 주셨어요. 주아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니요. 그런데 마르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뭐죠? 내일 우리 회사 임원진들 앞에서 동양의학에 대해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그들의 승인이 필요해요. 주아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라니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무엇보다 마르코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주아가 용기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마르코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의학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주아는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어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소중한 지식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과연 내일의 발표는 어떻게 될까요? 주아는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발표 당일 아침, 주아는 일찍 일어나서 할아버지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발표예요. 너무 떨려요. 주아야, 긴장하지 마라. 내가 아는 걸 그대로 말하면 돼.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혹시 틀린 말을 하면 어떡하죠? 틀릴 게 뭐가 있겠니?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쌓아온 지혜란다. 자신 있게 해라. 오후 2시, 벤투리 파마슈티칼 본사 회의실에 들어선 주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20명이 넘는 임원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주아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제게 새 생명을 주신 김주아 씨입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주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R&D 담당 부사장인 닥터 밀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 씨, 당신이 정말 의학적 훈련 없이 회장님을 치료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전통의학을 사용했습니다. 전통의학이라. 밀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의학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몇몇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하지만 마르코가 나섰습니다. 밀러 박사, 결과를 보세요. 제 혈압이 10년 만에 정상이 되었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기존 약물에 지연된 효과일 수도 있고요. 그때 주아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럼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뭐려? 밀러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주아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몸이 불편한 분 계시나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만성 두통이 있어요. 15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이사인 안나였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맥을 재봐도 될까요? 안나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주아는 안나의 손목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해서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차분해지면서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맥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양 상황이네요. 주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뭔가요? 안나가 물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간의 기운이 머리로 치솟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주아가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안나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심해요. 어떻게 알았죠? 주아는 안나의 목 뒤쪽 풍지혈을 찾아서 부드럽게 눌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를 풍지혈이라고 해요. 두통의 가장 효과적인 혈자리 중 하나입니다. 2분 후 안나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정말 시원해져요. 안나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이렇게 금방 효과가 나타나다니.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밀러 박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밀러가 물었습니다. 주아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인체를 기의 순환으로 봅니다. 막힌 곳을 뚫어주면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과학적 근거라면 있어요. 주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침술은 뇌의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WHO에서도 술의 효과를 인정했고요. 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예상과 다른 전문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때 회계 담당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만성 소화불량이 있는데 무릎 아래 족삼리어를 눌러보세요. 주아가 혈자리를 알려줬습니다. 소화기 기능을 돕는 대표적인 혈자리예요. 임원이 반신반의하며 혈자리를 눌렀더니 놀랍게도 속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임원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회의실은 감탄사로 가득했습니다. 마르코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동양의학연구소의 필요성을 인정하시겠어요? 윌러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뭐죠?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김 씨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요? 그때 주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시선이 주아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능력을 숨기고 살았어요.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믿지 않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주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마르코 회장님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이 능력은 숨길 게 아니라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 한다는 걸. 그래서? 윌러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지식을 세상에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주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심했던 예전의 주아가 아니었습니다. 마르코가 임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정해주세요. 동양의학연구소를 설립할 건가요? 임원들이 서로 의논한 후 윌러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찬성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김 씨의 할아버지도 함께 모셔야 해요. 그리고 체계적인 연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주아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의 지식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르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뭔가요? 주아가 물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동양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진짜 이유 말이에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마르코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과연 마르코가 숨기고 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주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마르코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과거형으로 말하는 마르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루카라는 아이였는데 5년 전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주아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세계 최고의 병원, 최신 치료법, 실험적 약물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없었어요. 마르코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루카가 병원에 있을 때 같은 병실에 한국에서 온 할아버지와 손자가 있었어요. 그 아이도 백혈병 환자였는데 주아는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매일 손자에게 뭔가를 해주더군요. 손으로 혈자리를 누르고 특별한 차를 끓여주고 처음에는 미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한국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호전을 보이더군요. 마르코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도 그 할아버지께 부탁드렸어요. 루카도 좀 봐달라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었어요. 그래서 동양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군요. 주아가 말했습니다. 루카를 잃고 난 후 저는 평생 후회했어요. 왜 진작 열린 마음으로 다른 치료법도 시도해보지 않았을까 하고. 마르코가 주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김주아 씨를 만나면서 그때 그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같은 따뜻함, 같은 지혜가 느껴졌거든요. 주아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했어요.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루카처럼 되지 않도록. 그때 밀러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저희도 이제 이해됩니다.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동양의학에 열정을 보이시는지. 마르코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김주아 씨, 당신은 단순히 제 몸을 치료해 준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셨어요.
마르코 회장님. 주아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루카를 살리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죄책감. 그 무게를 5년간 혼자 견뎠어요.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마르코가 일어나서 주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주아 씨, 우리 함께 더 많은 루카들을 구해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만나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요. 주아는 마르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회의가 끝나고 주아는 할아버지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성공했어요. 주아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주아야, 이제 시작이란다. 진짜 어려운 건 앞으로야. 책임감도 더 커지고 더 많은 공부도 해야 하고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이제 저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주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리고 제가 뭘 해야 하는지도 알고요.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할아버지, 스위스로 오실 거죠? 물론이지. 우리 주아가 이렇게 큰일을 맡았는데 할아버지가 도와야지. 통화를 끝내고 주아는 호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취리히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평범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구석에 숨어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연구소 책임자가 되었고 할아버지의 소중한 지식을 세상에 알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주아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아는 마르코와 함께 연구소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할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의 다른 한의학 전문가들도 함께 초청하겠습니다.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학 의사들과의 협진 시스템도 만들어야 해요. 주아가 덧붙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동서양 의학이 진짜 만나는 거네요. 몇 달 후, 벤투리 동서의학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아의 할아버지는 명예소장으로, 주아는 연구팀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개소식 날, 각국의 의료진과 언론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통 한의학과 현대의학이 만나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합니다. 주아가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예전에 소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구소 한편에는 작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루카의 사진이었습니다. 마르코가 아들을 기리며 걸어놓은 것이었죠. 루카야, 이제 내 같은 아이들을 더 많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마르코가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1년 후, 연구소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동서의학 협진으로 치료율이 크게 향상되었고 여러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주아는 스위스에서 한의학을 전공할 수 있는 특별 과정을 만들어 정식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김주아 박사, 마르코가 새로 만든 명함을 건넸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공항에서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그때 연구소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6살 소녀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어머니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주아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맥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정성스럽게 괜찮아질 거예요. 주아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어머니의 눈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주아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삶의 의미라는 것을. 더 이상 숨어있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할아버지의 소중한 가르침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날 저녁, 주아는 할아버지와 산책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스위스로 이주하셔서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뭘 고맙다고 하니?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셔서요.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주아의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주아야, 진짜 선물은 따로 있단다. 뭐요? 내가 그 지식을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있다는 거야. 그게 할아버지가 제일 자랑스럽단다. 주아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프스 산맥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는 할아버지라는 든든한 스승이 있고 마르코라는 좋은 동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주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자신 안에 숨어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 재능을 세상을 위해 사용할 용기는 있으신가요? 김주아처럼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벤투리 동서의학 연구소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의료기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슈리 시내 중심가에 자리한 10층 건물 전체가 연구소였고 각 층마다 다른 전문 분야의 의료진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김주아 박사는 이제 25살이 되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를 보면 예전에 소심했던 배낭여행객을 떠올리기 어려웠습니다. 주아 박사님, 오늘 오후에 W 관계자들이 오신다고 하던데요. 젊은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 연구소의 동서의학 협진 모델을 세계보건기구에서 검토하러 오시는 거예요. 주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소장실로 들어간 주아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WHO 받으면 전 세계적으로 동서의학 협진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막중했습니다. 주아야, 너무 긴장하지 마라. 문을 열고 들어온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제 75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연구소의 명예소장이라는 직함보다는 주아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떨려요. 만약 실패하면. 실패?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보렴. 우리가 치료한 환자가 몇 명인데 할아버지가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키셨습니다. 벽면 전체에는 완치된 환자들의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백혈병을 이겨낸 아이들, 만성질환에서 벗어난 어른들, 그리고 희망을 되찾은 가족들의 밝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루카 아저씨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예요. 주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루카의 사진은 여전히 연구소 로비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르코 회장이 매주 꽃을 갈아주며 아들을 기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W 관계자들이 도착했습니다. 5명의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이었습니다. 김주아 박사님, 반갑습니다. 조사단장인 스미스 박사가 인사했습니다.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저희 연구소를 둘러보시겠어요? 조사단은 각 층을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1층은 응급처치실이었는데 서양의학의 응급처치와 동양의학의 응급처치가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흥미롭네요. 침술과 수액 주사를 동시에 한 조사위원이 물었습니다. 네, 상호 보완적 효과가 있어요. 침술로 기순환을 돕고 수액으로 체액 균형을 맞추는 거죠. 주아가 설명했습니다. 2층은 만성질환 치료실이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등 서양의학으로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들을 동서의학 협진으로 근본 치료하는 곳이었습니다. 완치율이 어떻게 되나요? 스미스 박사가 물었습니다. 당뇨병의 경우 70%, 고혈압은 85% 정도가 약물 없이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존 서양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수치들이었습니다. 3층은 소아암 전문 치료실이었습니다. 이곳은 주아가 가장 많은 정성을 쏟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특히 동양의학의 반응이 좋아요. 주아가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의 기는 아직 순수해서 치료 효과가 빠르거든요. 치료실에는 6살 소녀 미아가 있었습니다. 1년 전 백혈병 진단을 받았지만 이제는 거의 완치 단계에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주아 선생님, 미아가 달려와서 주아를 안았습니다. 미아, 오늘 기분은 어때? 주아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어제 검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조사위원들이 미아의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 정도 상태였던 환자가, 한 위원이 감탄했습니다. 미아는 서양의학 치료와 동시에 한약요법, 침술, 그리고 기공수련을 병행했어요. 주아가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었어요. 4층은 연구실이었습니다. 동서의학 협진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곳이었습니다. 현재 15건의 국제 공동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연구팀장이 설명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도쿄대학 등과 협력하고 있어요. 논문 발표는 어떻게 되나요? 스미스 박사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처, 랜싯 등 주요 의학 저널에 23편이 게재되었습니다. 조사위원들은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5층은 교육센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의료진들이 동서의학 협진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한 달에 100명 정도의 의료진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주아가 말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오죠. 교육 과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기본 과정이 3개월, 전문 과정이 1년입니다. 하지만 평생 배워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6층부터 9층까지는 각 전문 분야별 치료실들이었습니다. 신경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정신과까지 모든 분야에서 동서의학 협진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층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마르코 회장의 사무실과 VIP 치료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스미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마르코가 직접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마르코는 이제 70세가 되었지만 3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정기적인 한의학 치료 덕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연구소를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스미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마르코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루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 루카 때문입니다. 5년 전에 백혈병으로 잃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소를 서양의학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김주아 박사를 만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봤습니다. 마르코가 주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의사가 아니에요. 치유자입니다. 몸과 마음을 모두 치료하는. 조사가 끝나고 저녁에 평가회의가 열렸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스미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동서의학 협진이라는 게 그냥 유행 같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 것은 완전히 달랐네요. 다른 조사위원이 말했습니다. 특히 치료 성과가 놀라웠습니다. 기존 서양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완치율들. 스미스 박사가 주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주아 박사님, W 공식 승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김주아는 스위스 추리히 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 서 있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서의학의 만남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강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아입니다. 주아가 자신있게 인사했습니다. 청중석에는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 도쿄대학 의학부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4년 전,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아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소심한 아이였죠.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주아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스위스 공항에서 마르코를 구한 일.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점점 깨달아가는 동양의학의 위대함에 대해서. 제가 사용한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전통 지식이었죠. 청중석에서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동양의학의 핵심은 인체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아가 설명했습니다. 서양의학이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한다면 동양의학은 전체의 균형을 중시하죠. 화면에 연구소의 치료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연구소에서는 12,000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중 87%가 완치되거나 현저한 호전을 보였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소아암 환자들의 경우 기존 서양의학만으로는 50%의 생존율이었지만 동서의학 협진으로는 92%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성과의 비결이 뭔가요? 비결은 사랑입니다. 주아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랑이라고요? 환자를 단순히 질병의 집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소중한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의자부모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의사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는 뜻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 서양의학에서는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처방합니다. 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왜 혈압이 높아졌는지부터 찾아요. 스트레스인지 식습관인지 아니면 다른 장기의 문제인지.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 약 없이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박사님, 서양의학계의 반발은 없었나요?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았어요. 주아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를 돌팔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결과로 보여드린 거예요. 논문을 발표하고 치료 성과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연구 과정을 공유했죠.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WHO 받았으니 이제 전 세계의 동서의학 협진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에요. 주아가 열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우선 아프리카와 남미부터 시작할 거예요.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부터 도우고 싶어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아가 잠시 멈췄습니다. 더 많은 루카들을 구하고 싶어요. 마르코가 앞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주아는 마르코, 할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주아야,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셔서. 아니다. 너의 순수한 마음 덕분이야. 마르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주아 박사님, 처음 공항에서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어떻게 잊겠어요. 너무 떨었었는데. 그때 저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구해주셨죠. 운이 좋았던 거예요. 아니에요. 마르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운명이었어요. 우리가 만날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때 주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연구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주아입니다. 박사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간호사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미아, 환자 말이에요. 오늘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완전 관해예요. 백혈병 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주아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정말 확실한 거죠? 네, 의료진들도 기적이라고 해요. 미아 엄마가 너무 기뻐하셔서 울고 계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주아는 마르코와 할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네요. 마르코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루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주아가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석양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아는 지난 4년을 돌아봤습니다. 소심하고 자신 없던 대학생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진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한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아 같은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주아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주아야, 할아버지는 그냥 길을 보여줬을 뿐이야. 그 길을 용감하게 걸어간 건 너란다. 마르코도 말했습니다. 김주아 박사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제 인생을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도 바꿔주고 계시니까요. 저도 변했어요. 주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 자신감이면 뭐든 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 주아는 아프리카 케냐에 새로운 의료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또 다른 모험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마르코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그리고 또 기적을 만들어 오세요.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주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위스의 아름다운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4년 전, 같은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전혀 몰랐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해냈네요. 주아가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단다. 그래도 힘들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와 함께니까요. 할아버지가 주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행기는 아프리카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김주아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희망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과 마르코와의 우정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김주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누구나 자신 안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능력을 세상을 위해 사용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